지난 14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는 때 아닌 진풍경이 연출됐다. 한 유명 입시 학원에서 주최한 입시 설명회에 학부모들이 몰려든 것이다. 행사 시작 1시간 전 이미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찼다. 자리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바닥까지 점령했다. 행사 시작 30분 전 미처 들어가지 못한 학부모들로 입구 주변이 떠들썩하다. 이거는 엄마 이모가 어디 있어요? 먼 발치서라도 설명회를 듣고 싶은 학부모들은 결국 행사장 바깥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안에 못 들어갔어요. 11시 전에 왔는데 못 들어갔어요. 1시간 전부터 입장을 해야 돼서 이게 좌석이 안 됐어요. 네. 전략적인 제시를 안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인원은 총 7천여 명. 유명 강사의 진학 지도를 경청하는 열기가 뜨겁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그 학부형 입장에서는 이런 거라도 있어야 어떤 그 부족한 면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입시 진학 지도를 요즘 학원에서 거의 더 많이 해준다. 네, 학교에서는 거의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사교육 열풍. 과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경기도 일산. 밤 12시 도로엔 학원 차량들의 행렬이 줄을 잇는다. 거리에는 이제 막 학원에서 나온 아이들로 붐빈다. 학원가에서 1,50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워낙 많죠. 학생들이 몇 시까지 이렇게 와요? 애들은 12시 넘어까지 애들 학생들 끝나는 시간이 거의 12시 넘어서 끝나니까.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 대치동. 가방을 맨 아이들이 집으로 가기 위해 3355 학원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곳 아이들에게 학원에 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친구들이요 많이면요 막 6개씩 다니고 막 그래요. 하루 6개 학원을 가요? 네. 몇 시 집에 가요? 막 9시에 집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학원을 마친 아이들을 마중 나오는 것은 강남 학부모들에겐 하나의 일과다. 이곳에선 이제 단순한 학과 과외를 넘어서 갖가지 형태의 과외가 등장하고 있다. 놀이라는 놀 아이가 없으니까 팀을 만들어서 놀려주는 거예요. 아니 놀이라는 과외가 있어요. 놀이하는 학원에서조차도 5학년짜리 학원을 보내는데 내가 그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진도를 먼저 뽑아놔야 되고 거기도 또 합격시키기 위해서 새끼 과외를 또 시켜야 되고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솔직히. 대치동 일대 학원은 총 2천여 개. 거리를 빼곡히 메운 것은 학원 간판과 선전 플랜카드들이다. 아이들의 90%가 학원에 다니고 하루 서너 개 학원을 오가는 것도 보통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인 목동. 이곳에는 요즘 새로운 과외 바람이 불었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은 밤에도 불야성을 이룬다. 바로 과외방이다. 과외방은 몇 명씩 그룹을 지어 학원식의 과외를 받는 일종의 변종 과외다. 사는 사람보다 대부분이 과외요. 대부분이 과외방에 이 아니까. 이 건물 하나에 입주한 과외방만도 200여 개. 목동 지역에서 활동하는 과외방 선생의 수는 줄잡아 3, 4천 명에 육박한다. 종합반 형태의 그런 학원에서 이제 그렇게 분리된 것은 꽤 됐죠. 한 5, 6년 이상. 그때부터 이제 전문 학원으로 가다가 또 거기에서 이제 개개인별로 맞춰주는 그런 이제 1대1, 뭐 2대1 이런 맞춤 교육, 과외방 형태가 이제 시작된 것은 한 그 붐이라고 하면은 뭐 한 2년.
자신의 아이에게 더 특별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부모들의 욕망은 급기야 비정상적인 과외 형태를 낳기도 한다. 일부 음성적으로만 존재하던 고액 과외가 이제 평범한 중산층 학부모들에게까지 경쟁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선생님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선생님이 잡아주니까 예를 들어서 풀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네는 3시 정도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뭐 12시까지 거의 풀로 선생님한테 돌리는 애들도 있어요. 돈 있는 애들은. 그러면 그 돈으로 그게 커버가 되는 경우가 돼요. 왜냐면 내신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사람, 뭐 몇천 들어간다는 사람도 들었지만 보통 한 1,0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저 많이 들었어요. 한 달에요? 예. 한 명한테? 예. 근데 마지막에 가서 근데 그 이해를 못해. 마지막에 가서는 수능이요. 고액과외 하면 뭐 말도 못해. 고액과외는 어느 정도 얘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과목당 800, 뭐 1000. 학원 선생님들이 뭐 고3을 하나를 보내려면은 장롱에 고3 한동안 딱 5천만 원을 장롱에다 딱 넣어놓고 쑥쑥 빼서 해야 된대 1년 동안. 그 말이 맞지. 취재진은 어렵게 전직 쪽집게 과외 선생을 만나 고액 과외에 대한 실태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들은 많은데 선생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이 선생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치열한 전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과외 비는 기본으로 나가는 거지만 그 과외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전에 벌이는 로비 또한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보통 제시하는 그 돈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별도로 있죠. 그건 어느 정도? 그것도 천차만별인데요. 제가 제일 많이 받아본 게 그 쇼핑백, 커다란 쇼핑백 하나 받아봤어요. 학부모들은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가면서 고액 과외를 찾는다. 단기간의 집중 교습만으로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적중률일 텐데 적중률이 좋으려면 선생님들이 일단 어떤 지문을 내느냐 이게 가장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지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일이 들어가서 다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영어과는 주어진 지문을 약간씩만 변형하거나 있는 지문을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보통 그 이제 출제자들 이렇게 선별이 되면 들어갈 때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시는데 그때 이제 어떤 책을 사들고 많이 들어가시는가, 그 다음에 출제자로 됐던 선생님이 주로 미리 사보는 책이 무언가, 이게 사실은 서점과 가는 서점이 정해져 있고 그 서점과의 네트워크로 대충 파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들어가고 모든 게 끝난 다음에 출제 그 시험하고 그 기간 한 한두 달 사이에 그 소스를 다 구하는 거예요. 그걸 다 구해서 그거를 가지고 또 계속 보던 사람들은 대충 이번에는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골라서 짜집기 해서 문제집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 패턴들을 다 그거를 학생들한테 돌리는 거죠. 과외 선생을 서로 모셔가기 위한 경쟁으로 과외비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한 번 움직이는데 보통 미니멈 1,000만 원. 한 번 가는데. 한 번 가는데? 네. 그게 보통 공정 가격? 네. 그러니까 그거 공정 가격이라고 말하기 못한 게 옷값도 시장에 가는 공정가 다르고 백화점 다르듯이 그 선생님의 족집게의 어떤 그 확률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유명 지명도에 따라서 적정가는 바뀌죠. 그럼 선생님이 제일 많이 받아보는 게 어느 정도? 2,000. 한 번에? 한 번에.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의 규모는 현재 17조 6천억 원, 교육재정의 31%에 이른다. 이는 국가 총생산의 3%를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다. 서울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이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민철이 성적이 반에서 10등 정도를 유지하는 전형적인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여기 오라. 오후 4시. 학교를 마치면 곧바로 집으로 향한다. 이후부터 시작될 또 다른 일과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르는 강아지와 놀아주는 게 민철이의 하루 중 유일한 휴식 시간이다. 저녁 타임은 대부분 학생들이 비워놓는 이유가요. 자기 스스로 공부할 시간이 좀 별로 없거든요. 저녁 타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저녁 타임은 자기 스스로 한다는 생각으로 새벽 한 한두 시까지 다 하죠. 그러니까 집에 자는 시간은 뭐 새벽에 자는 건 다 그렇게 자고요. 잠은 언제 자요?
잠은 새벽에 자서 7시에 일어나고요. 뭐 학교에서 조금씩 자기도 하고 뭐 집에 와서 또 오후에 약간 지금 이런 타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공부 숙제 다 해놓고 이렇게 약간 짜투리 시간 같은 한 3시간 정도? 그 정도 자고 학원 가고 이러죠. 저녁 6시. 이제부터 민철이가 바빠지는 시간이다. 민철이가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수학학원. 이과인데다가 수학 과목이 특히 약한 민철이에게 중요한 시간이다. 120분이 넘게 계속되는 힘든 시간이지만 민철이는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을 한다. 3의 제곱. 근데 이거 고쳐야겠다, 그지? 왜? 그다음에 20 마이너스 3의 제곱. 수학 강의를 듣고 나면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학원으로 오느라 식사를 못했기 때문에 근처 분식점에서 간단하게 저녁 요기를 한다. 저녁은 매일 이렇게 해결한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이번엔 영어 수업이 있다. (90분짜리) 단과반이다. 수업 내용은 고등학생에 비해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민철이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 다들 배우는 내용들이다. 학원 간다는 게 너무 강남 학생들한테는 당연시하게 생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은 당연히 가는 거고 학교도 당연히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남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뭐 학원 사교육 열풍은 그다지 센 것 같진 않아요. 새벽 1시. 오늘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기만도 시간이 빠듯하다. 민철이가 다니는 학원은 모두 4개. 다른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민철이의 하루는 학원 수업을 소화하기도 빠듯하다. 아침 등굣길. 어제의 피곤이 다 가시지 않은 채 학교로 향한다.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가면서 예. 갖는 생각이 뭡니까? 빨리 자고 싶다죠. 자고 싶다요? 예. 몇 시까지 공부해요 오늘? 밤에? 오늘은 한 1시? 2시까지는 해야죠. 아, 밤에요? 예. 왜 빨라지죠? 속도가 늘어나는 비율이죠? 수업은 시작되었지만 1교시부터 몰려드는 졸음은 참기가 힘들다. 가속도가 얘기하는 얘기인 거예요. 가속도가 속도가 조금 늘어나는 거지. 속도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속도가 계속 안 돼요. 벌써 조는 아이들도 있다. 졸음을 쫓느라 수업 내용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나중에 잠깐의 쉬는 시간. 갑자기 바빠진 민철이가 무언가를 부산하게 하고 있다. 어떤 거 하는 건가요? 아, 영어 신문 해석하는 거. 모르는 단어 지금 찾고 있거든요. 이게 학교 숙제인가요? 학원 숙제인가요? 학원 숙제. 이렇게 학교에서 학원 과목 여러 개 많이 해요? 네, 많이 하죠. 시간이 남는 시간이 이런 시간밖에 없잖아요. 민철이의 경우가 특별한 것은 아니다. 체육 시간. 수업이 벌어지는 한켠에서 아이들이 수업은 뒷전인 채 무언가에 열심이다. 밀린 숙제를 하는 중이다. 숙제가 이렇게 많아요 평소에도? 현준 네? 집에서 안 하고 집에서 한 시간이 됐어요. 왜요? 학원 때문에. 학원 몇 개나 다녀요?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나이. 그러나 학원으로 학교로 아이들은 바쁘고 피곤하다. 민철이는 운동을 제일 좋아한다.
그러나 학교를 마치면 하루 두세 개의 학원 공부를 소화해야 하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을 즐길 자유시간이 없다. 학원은 요즘 아이들에게 꼭 가야 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 공부에 매달려야 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지난 11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생들의 사교육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교육의 이해 당사자인 본인들의 의견은 사교육의 당사자인 중고등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의 대한민국 공무원들 중에서 근무 시간에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공무원은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들이 테니스 칠 시간에 개인적인 건강 증진에 투자할 시간에 오히려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중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처럼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또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단순히 그냥 수업 1시간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교육 전문가로서 학생들에게 그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능을 못 봐서 아이들은 학교 교육과 교과 내용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 입장을 보였다. 이들이 이렇게 학교 교육과 교사의 수업 내용을 불신하는 것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수업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아이들이 다른 과제물을 펴둔 모습이 눈에 띈다. 1교시부터 아이들은 피곤에 찌든 표정들이다. 오후 시간. 수업 시작부터 몇몇은 아예 엎드려 잠을 잔다. 교사도 어느 정도 묵인해주는 듯한 모습이다. 수업이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더욱 흐트러진다. 아이의 수업을 듣지 않고 잡담을 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아이들의 웅성거림이 점차 커지고 수업은 마치 쉬는 시간을 방불케 한다. 활기 없이 늘어져 있는 아이들. 산만한 분위기 속에 수업은 건성으로 흘러간다. 8교시 시청각 시간. 1번은 고대와 현대, 조화와 수업 시작부터 몇몇은 아예 듣기를 포기한 채 엎드려 버린다. 이어폰들도 흥분에 쌓여 있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잠을 자는 아이들의 숫자는 늘어난다. 수업이 끝날 무렵 대부분의 아이들이 잠을 잔다. 또 다른 고등학교도 사정은 비슷하다. 정치 경제 수업 시간. 수업이 진행 중인데도 아이들이 계속 웅성거리고 있다. 아예 이어폰을 끼고 다른 일을 하는 아이들도 보인다. 대부분의 애들이 1번과 3번을 선택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형태로 교육을 정했는데 참여는 또 다른 학생은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일에 열심이다. 그리고 미니어는 책 한 권 없이 책상에 엎드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그때 교재가 하나도 없어요. 애들이 다 보러 가요. 아니 근데 옆에 친구들도 지금 교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먼저 대통령을 뽑고 시험은 그냥 시험 기간 때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이게 제2공화국이라고 부르는 교사의 수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앞줄에 앉은 학생까지 자고 있다. 제2공화국은 장면대각을 박정희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게 제3공화국이 되지, 제3국이. 수업이 진행될수록 교사의 수업에 집중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적잖은 학생들이 교과서 대신 학원 숙제를 하는데 열심이다. 주로 수학이나 문학, 영어 등 입시와 관련 있는 과목들이다. 하고 이 근정기간이 약 3년 동안
지속이 된다. 근데 그다음에 성립 끝나면 먼저 부정시를 수업을 하지. 이영재, 송정아, 영재야. 교사가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별 효과는 없다. 이렇게 1시간의 수업이 어렵게 끝난다. 수업 안 듣고 자요. 몇 명 정도가 한 반에? 자요. 다 자? 네, 맞아요. 그럼 선생님 누굴 대상으로 수업을 해? 한두 명이요. 선생님이 진짜로? 그냥 애들 자게 냅둬요. 이제 하도 자니까. 깨우다 끝나요. 깨우면 한도 끝도 없이 깨워야 되니까 차라리 자라고 놔둬요 그냥. 선생님들이요, 애들이 자든 안 자든 신경 안 쓰고 선생님 혼자 수업하는 선생님도 몇 분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수업 같은 경우 애들이 전부 참여 안 하고 다 자거나 딴 과목 숙제를 하니까요. 이제 그런 과목은 좀 선생님을 바꿔주시거나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 수업은 이제 교사가 장악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났음을 교사들도 인정하는 상황이다. 애들이 참 산만해요. 돌아다니는 거. 제재를 해도 시간에도 막 돌아다니고. 그럼요. 제재를 해도 그냥 이유 없이 뒤로 가서 소지품 집어가지고 오고요. 뭐 1분 단위인데 4분 단위 가서 물건 연필 하나 빌려가지고 야 너 뭐해 그러면 연필 빌렸는데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수업을 그렇게 애착을 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얘들은 그 대학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대학 가는 게. 근데 학교에서 아무리 그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학교에는 그 대학을 진학하는데 경쟁과 상관없는 과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6시간 수업을 한다. 그 중에 한 2시간은 필요 없는 과목이 끼어 있는 거예요. 강남의 한 학원. 1번이야 2번. 양심을 속이지 말자. 늦지 마라. 내려. 늦지 마. 학원 정문 앞에서 한 강사가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간을 체크하고 있다.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몇 대? 세대. 늦지 마라. 지각을 한 아이들은 매를 맞고 강사의 주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흔히 보던 풍경들이 거꾸로 학원에서 재현되는 모습이다. 여기서 저희들은 정규 수업이 끝나는 10시 55분까지. 10시 5분까지 여기서 지금 서 계신 거예요? 네. 정규 수업이 끝나고 교대로 서 있습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정규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는 교육국이라는 부서가 따로 있다. 이곳에서 학생들의 출석 관리와 생활 지도, 그리고 면학 분위기 조성 등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은진이 학원 갔나요, 어머니? 출석 체킹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학원은 학생의 성적과 생활을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 학교와 다른 학원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 학과 과정은 따로 배정된 과목별 담당 교사가 있어 아이의 진도 상황과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수업을 담당한 강사들은 학부모들과 계속 연락하며 학생의 성적을 체크해야 한다. 학생의 성적은 학원의 승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세요. 그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이제 그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이 학원에 나왔을 때 어떻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 경력 10년 차인 언어 영역 강사 이상수 씨.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스타 강사인 그의 수업은 활기가 넘친다. 민족의 신성성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씨의 강의를 준비해주는 보조 강사들이 10여 명이다.
10여 명의 도움을 받는 학원 강사와 학교 선생님. 수업 내용에 대한 비교는 의미 없는지도 모른다. 하나의 제가 이제 TV 드라마 찍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맘때는 어떤 농담을 해야 되고 이맘때는 어떤 내용을 전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까지. 그러면 그 전에 완벽한 콘티가 다 짜져야 된다는 거죠. 수업 내용은 물론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까지 들어주고 상담해주기도 한다. 학생들의 고민 상담까지 해주는 학원 선생님. 이제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학생은 이들에게 중요한 고객이다. 아이들이 믿고 의지하는 곳은 이제 학교가 아닌 학원이 되어버린 것처럼 보인다. 아무래도 좀 고3 스트레스 같은 게 좀 많이 좀 고민 있으면 좀 들어주시고 이러니까 좀 마음이 많이 안정돼요. 엄마랑 좀 사이 안 좋거나 또 다른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말하면 선생님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저 선생이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가르치나. 즉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상황, 내가 안고 있는 이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하나. 근데 그 노력하는 모습이 학교 선생과 학원 선생님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강남 학원가의 가장 유명한 강사로 알려진 손주은 씨. 2학년 얼마나 기다렸던지 기대만 안겨주시면 어떡해요. 이제 월요일 재편지가 없어서 썰썰하시겠네요. 선생님의 매력 포인트, 뱃살과 젖살이 쭉 빠져버리고 죽는다. 17년 강사 생활한 그는 손사탐이라고 불리우며 학생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손 씨의 강의에 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진지하고 열의가 넘친다. 무너진 학교 교육의 빈자리, 그 자리를 이제 사교육이 차지하고 있다. 쭉 하면서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그 학생과 저 개인 사이는 그 선한 관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학벌 중심 사회, 그리고 사교육에 의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는 제가 악을 행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교육에 종사하는 어떤 분들도 이 사회 내에서 자신의 위치나 자리매김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분명히 자기 한계를 느낄 겁니다. 아이들의 10명 중 9명이 학원에 다니고 한 가정당 사교육비가 연평균 270여만 원에 이른다. 아이들은 학교보다 학원을 신뢰하고 학원 강사를 스승으로까지 여긴다. 지난 1998년 이후 사교육 시장은 5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사교육은 이제 공교육을 대체한 지 오래다. 그러나 사교육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교육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지난 70년대 초반부터다. 당시 과외 망국론이 등장할 정도로 사교육이 크게 문제가 되었다. 74년 정부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교 평준화 제도를 실시했다. 80년 과외가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교육 정책도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뭐 때문에 실패했고 그러니까 그러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이 이걸로 안 잡히는구나. 그럼 뭔가 또 새로운 제도를 낸다 이거죠. 지금까지 추구하고 요새도 추진하는 것은 거의 별 기대 못한다. 그럼 왜냐? 근본을 건드리지 않고 자꾸 미봉책으로만 아이디어를 짠다. 선택권을 보장하고 97년 정부가 열린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환경은 급격히 변화했다. 열린 교육은 주입식 교육과 점수 위주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른바 학교 붕괴를 불러오는 결과를 낳았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이제 학교 수업만 충실히 받으면 그 수능은 무난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정보에 좀 늦은 거예요.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능은. 그러니까 내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뿐이 아니고 서울의 시내에 있는 대학만 가기 위해서도 사설학원을 가지 않고는 절대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실력이 학교 수업하고 너무 맞질 않는 거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과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습 내용의 현격한 차이는 결국 사교육의 팽창을 불러왔다. 94년 과외비 지출 규모는 6조 원. 불과 4년 뒤 과외비 규모는 2배를 넘어섰다. 학교에서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학부모와 아이들은 사교육에 매달렸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본인의 먼저 학습형을 입시 제도가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보다 철저한 입시 준비가 필요했다. 더구나 학교에서 입시 교육을 전담할 수 없게 되자 학부모들은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섰다. 그것이 학원이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능에서 보통 방송에서 얘기할 때 학교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수능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수능에 대비한 특별한 준비를 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고득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사교육에 대한 열망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그 사교육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계층의 자녀들이 결국은 우수한 학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교육도 상실하고 또 학생들의 그 입시에 대한 지도도 지금은 학교로서는 학교에서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입시 지도도 학교의 손을 떠났고, 그리고 교육이라는 면에서도 지금 학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일요일 아침, 강남의 한 공원에선 또 다른 형태의 과외가 시작된다.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아이들이 갖가지 종류의 운동을 한다. 요즘 아이들 사이에 유행 중인 체육 과외다. 줄넘기나 달리기 같은 아주 기본적인 운동까지 점수를 내는 방법을 지도받는다.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다. 초등학생은 축구교실, 농구교실 그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 그 전에는 유아체육이 있어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되면 이제 중학교 올라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학교 체육이라고 해가지고 중학교 같은 데서 올라가면 시험 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제 미리미리 접하면서 연습하고 하는 거고, 중학교 같은 경우들은 얘는 아예 그 어렸을 때 하던 체육을 다 배제하고서 학교 체육만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뭐 특목고 같은 데 갈 수 있도록 내신 같은 거 관리하는. 성적과 입시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과외로 해결하려 한다. 온갖 종류의 과외로 아이들과 학부모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목고를 가려면 전교권 안에 들어야지 특목고를 일단 내볼 수 있으니까, 그러려면 모든 은미체 과외를 다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걔가 뭐를 잘하지 않나, 일단은 전교권 안에 들어야지 영합을 내밀거든요. 그러니까 전교 몇 등 안에, 전교 10등 안에. 그렇게. 근데 아무래도 몇 등을 하려면요, 모든 12과목이 완벽하게 있어야 돼요.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평균 90.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온통 사교육 바람에 휩싸여 있다. 최고의 학원들이 밀집되었다는 강남의 집값이 폭등하는가 하면 사교육비 때문에 이민을 가는 현상까지 생겨났다. 사교육 열병은 이미 교육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되었다. 10월 24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사교육 폐해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최근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고교 평준화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그 분야에서만은 자부심을 갖고 생활. 강남 집값 폭등으로 촉발된 사교육 문제가 고교 평준화 폐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요즘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특히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고교 평준화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평준화되어 있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 학교에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는 만큼 고교 입시를 부활해 학교 수업의 수준을 올리자는 것이다. 일률적으로 있다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평준화 보완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시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평준화 해제 주장. 이것이 과연 사교육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지난해 일본 정부는 수도 동경에 고교 입시 평준화 제도를 폐지했다. 과도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고3생인 하루미는 집 근처에 있는 도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루미의 학교는 지난해 비평준화 제도의 시범학교로 선정되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명문대학에 대한 선호는 일본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それは全てこの政府のいろんな政策に対する反発だよね。最後の 대학 진학 희망자가 70%를 넘는다. 수업 시간은 어느 때보다 입시에 대한 열기로 뜨겁다. 우리의 대학 입학 시험에 해당하는 센터 시험이 2달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進学に向けて予備校や塾通いをしている人と手を挙げてください。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위해 따로 입시 학원을 다니고 있다. その成績、今の成績だったらここに行けるよとかそういう感じなんですよ。だから視野がやっぱ成績に限られちゃうんで狭くなっちゃうんですけど。学校の勉強は直接入試には今関係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だから受かる勉強みたいのを塾でやるからどっちかっていうと、予備校の勉強の方に力を入れてます。そういう入試にクリアするための技術っていうんですかね。そういうものを学ぶためには、そういう塾や予備校というのもそういう面では力を持ってるんだろうなと。保育は取れないですよね。例えばこれなんかは比較的進められる。 비평준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이 학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진학 지도와 입시 지도다. 진학 지도를 위해 갖가지 자료와 데이터들이 사용된다. 그런데 이 같은 자료들은 모두 일본 유수의 명문 입시 학원에서 만들어진 것들이다. 학교의 입시 준비가 사설 학원들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동경에서만 명문 학원으로 이름난 학원이 약 7, 8개. 이들 학원들은 100여 개의 지점을 두고 성업 중이다. 평준화 해제 이후에도 대학 입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대형 입시 학원들이다. 이 학원의 수강생은 모두 3만 명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매주 한 번씩 대인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다. 시험의 적응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실제 시험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다. やっぱ志望校に受かるかどうかは心配ですけど、そこをいかに冷静にできるかだと思うんで。だいぶこうね、一つ見えてきたかなってところなので。 그런가 하면 학원에서 학부모와 학생을 상대로 대학 진로를 상담하고 결정해 준다. 사실상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것이다. 1年間でですね、具体的に言いますと80万ぐらいかかってます。それでもですね、やっぱり学校よりは勉強がよくできる環境にあると、相談も非常にできるということでですね、この予備校を選びまして非常に良かったと思います。 不景気って言ってもやっぱりそういう学習塾に関するそういう費用っていうのは全然変わってない、むしろ上がってるような感じですので、そういうところはちょっと他の費用を削ってそういう習い事とかそういう子どもにかける教育資金に当て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けど。教育熱自体が前と同じであるならば、
学校運制度をやっていても学校選択制を導入しても、結果としては同じ結果になるだろうと思います。つまりその熱はどこかで消費されなくちゃいけないわけですね。 자정이 넘은 시간. 학원에서 돌아온 하루미는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학원에서 배운 공부를 복습한다. 하루미의 책상 한쪽에는 명문대학 입학을 간절히 바라는 부적이 놓여 있다. 늘어나는 하루미의 사교육비는 가게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学校と塾代とか習い事も入りますよね。14万から15万ぐらい。なるほど。全部で。どうですか、生活的には。生活的にはやっぱり徐々に来てますけど、気がつくとやっぱ大変ですよね。まあ僕としては塾に行かない方が、塾っていうものがなくなった方がいいと思うんだけども、行かざるを得ない。やっぱり競争の中で置いてかれるっていうことがやっぱり一番不安な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고교 입시 제도의 변화 이후에도 일본에는 여전히 사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 수능고사가 열리기 하루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 내일의 출전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후배들이여. 수능을 잘 치기를 기원하는 타종식 행사가 있었다. 우리의 당당한 기왕을 위하여 신념의 종을 함께. 전쟁에 임하는 병사들처럼 학생들의 모습엔 비장감마저 감돈다. 학생들은 내일 남보다 점수 1점을 더 얻기 위해 수능이라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 사회적인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 하면은 될 수가 없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미국 회사에서는 이제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당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래서 경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독일 회사 같은 데서는 당신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열정, 그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맨 처음에 물어본 게 당신 어느 대학 나왔어.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다 아시거든요, 그걸 갖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고 이런 강박관념이 완전히 돼 있고 좋은 대학을 못 나온다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이 대학 입시랑 연관이 되지 않고서는 교육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의 교육의 문제, 공교육의 문제는 1등주의, 1등만 살고 꼴등은 죽는, 사람 대접도 못 받는, 그다음에 인류대학 입학, 집착. 그래서 인류대학 입학하면 사람 취급받고 존경받는데 이류대학 가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취급하는 이 한국 사회의 교육의 고질병이 오늘의 교육의 문제를 왜곡시켜 나가고 있는 거지 평준화 제도가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점수를 얻어 명문대에 진학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을 보장받는 현실. 단 한 번의 시험 결과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모두 사교육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공교육 체제를 갖춘 나라로 평가받는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우리와 같은 사교육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 공립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은지는 한국에서 프랑스로 교육 이민을 온 경우다. 프랑스에 온 지 4년. 그동안 은지의 삶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학교 수업을 마친 은지는 사설 학원에 가지 않는다. 좋아하는 컴퓨터를 하거나 친구와 어울리며 시간을 보낸다. 자율적이고 개인의 적성을 살려주는 프랑스 교육의 분위기 속에서 은지는 자신이 많이 달라졌음을 스스로 느낀다. 한국에서는 학원 다니고 그다음에 독서실도 가서 또 공부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아침에 학교 가고 그럼 학교 가서 자고 막 이렇게 약간 그래 저도 한국 보통 학생들처럼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학교 일단 연교시 같은 건 여기 없고요. 밤마다 틀리고 학교마다 틀리고 다 수업 시간이 다 틀려가지고 굉장히 그런 건 자율적이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은지가 자주 찾는 곳은 몽마르트 거리에 있는 옷가게다.
이곳에서 은지는 옷감의 질과 디자인을 꼼꼼히 살핀다. 디자이너가 꾸민 은지에게 이런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한 살아있는 공부다. 자신이 앞으로 만들고 싶은 옷들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일이다. 은지가 다니는 데카르트 공립고등학교. 학교는 아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제공한다. 프랑스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가 하는 점이다. C'est d'avoir une grande diversité. C'est-à-dire de tenir compte d'une part les différentes qualités des élèves, aussi bien les qualités pour faire des choses avec leurs mains que d'être des intellectuels. Et on essaye aussi de tenir compte de la rapidité avec laquelle les élèves se développent. Parce que vous avez des enfants qui sont très doués très vite et qui comprennent très vite, puis d'autres qui mettent un peu plus de temps. Donc, on fait en sorte de tenir compte de ce qu'on appelle l'hétérogénéité des élèves. Et du coup, on a des parcours qui sont parfois compliqués parce qu'on essaye de les diversifier. D'accord. De façon à donner sa chance à tous, quoi. C'est ça le but. 프랑스 교육의 특징은 공교육 체계 속에서 개인의 적성을 개발하고 진학 지도를 한다는 데 있다. 그 예가 바로 CIO,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진학정보센터 제도다. CIO는 전국에 약 6천여 개에 이른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전문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아 어느 대학에 갈지 혹은 어떤 직업을 얻을지를 결정한다. Je suis venue la dernière fois dans ce CIO pour me réorienter aussi parce que j'étais à la fac, ça me plaisait pas. Et là, donc j'ai conseillé à mon ami de venir dans ce CIO, donc je l'ai accompagné pour l'aider aussi à se réorienter. Et je viens ici pour qu'on me dise ce que je pourrais faire, quelle formation je dois avoir, et pour y voir un peu plus clair sur moi-même. 프랑스는 우리처럼 정부에서 대학 입시를 관장한다. 그러나 시험 내용은 우리와 현저히 다르다.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바칼로레아는 우수한 소수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개성, 적성, 가치관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회를 보는 시각과 개인의 철학을 충분히 담아야 통과할 수 있는 이 시험의 출제 내용들만 봐도 프랑스 교육이 지향하는 바를 짐작해 볼 수 있다. Et ce que nous voulons tester à travers ce genre de questions, c'est tout simplement la capacité du jeune à s'interroger sur un sujet qui est en général un grand sujet soit de société, soit de réflexion philosophique. Sa capacité à se positionner par rapport à une question difficile que nous testons, que la qualité proprement dite de la réponse. Très bien. 학생들은 바칼로레아만 통과하면 별도의 선발 과정 없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 프랑스의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벌이 아닌 대학 과정 내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능력이 평가된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리세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유미는 국립전문대학인 그랑제골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랑제골은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하는 곳으로 학업 성취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이 요구된다. 하지만 유미의 얼굴에서 수험 공부로 인한 피곤이나 힘든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Il y a certaines fois où il faut vraiment travailler jusque tard, mais ça reste quand même exceptionnel et la plupart du temps, donc on a des horaires le plus tard. L'horaire le plus tard, c'est 18h. Ensuite, il y en a qui ont des activités, peu importe, mais pour mon cas, non, c'est pas le travail qui va m'empêcher de dormir correctement.
는 대학에서 바늘구멍으로 이렇게 가겠죠. 여기도 사실 그 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처음에 유치원을 시작한 애들만큼 안 되거든요. 당연히. 한데 그렇게 안 올라간 아이들이 절망감을 갖고 자포자기를 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프랑스 교육이 공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은 한국과 달리 사회의 학벌이나 직업으로 인한 차별이 적기 때문이다. Ou le plombier, si vous voulez, est tout à fait reconnu, c'est-à-dire que les rémunérations d'un artisan boulanger ou d'un artisan plombier sont largement équivalentes, voire supérieures à celles d'un cadre donc, de l'industrie ou d'un cadre de l'éducation nationale, si bien qu'il y a une reconnaissance de fait de par la rémunération. Hein. Alors, ça n'est pas absolu, mais je pense que c'est moins important en France, moins fort en France, si vous voulez, ce regard méprisant, que ce que vous trouvez peut-être en Corée. Je pense que ça existe moins chez nous. Voilà. 학생 개인의 특성과 자질을 소중히 여기는 프랑스의 교육 철학. 이것이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든 비결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례적인 풍경이 벌어졌다. 한 학원이 유명 고등학교를 빌려서 입학시험을 치는 것이다. 수험 번호가 붙어있는 게시판 앞 붐비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의 수험 번호를 확인하는 이 아이들은 입시학원의 입학시험을 보기 위한 지원자들이다. 이날 학원 입시에 응시한 인원은 1000여 명, 10대 1의 경쟁률이다. 학원을 다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등록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시험까지 치러야 가면서 이렇게 경쟁이 벌써 심하니 저도 지금 너무 걱정스러워요.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은 마치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르는 것 같다. 학원 입시까지 등장한 한국의 교육 현실. 과연 그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 저는 늘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이 무너졌다, 붕괴됐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OECD에서 발표한 교육 지표를 보면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진국 평가에서 우리나라 과학이 1등이고 수학이 2등입니다. 그다음에 읽기는 6위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평가에서도 매우 상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서 흥미를 잃고 있다. 또 자기 주도적인 학습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비교적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에 우리 학교,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지금 건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최근 OECD는 42개국 32만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재개발 수준 조사를 실시했다.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측정한 이 테스트에서 한국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였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은 비교적 높은 데 반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서로 의논하며 학습하는 협동 학습 능력에서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암기와 시험 위주의 한국 교육이 가져온 아주 특이한 결과였다.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는 그 성취도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자기 주도적 능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변인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 중에서 그 하위를 기록함으로써 그 국가 경쟁력을 위한 인적 자원을 우리가 교육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신호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능고사가 있었던 11월 초, 2명의 여학생이 시험 성적 결과를 비관해 잇따라 목숨을 끊었다. 미래에 대한 꿈과 설레임으로 부풀어 있어야 할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이 1등만이 살아남는 경쟁 사회에서 절망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적 비관으로 자살한 청소년이 163명이었다.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이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결국은 왜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목숨을 끊고 있는가? 이 문제는
그 나이에 인생의 순위가 결정된다는 그 점이 있습니다. 수능을 통하여 수능 점수가 몇 점이다. 그러면 대학 배치표가 서열화된 대학 배치표가 거기서 정해집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희망하는 전공이나 이런 걸 적성이나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능 점수에 의해서 서열화된 대학을 배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육의 기본은 행복한 인간으로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성적 하나로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성적만 좋으면은 도덕성이든 뭐든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 이런 교육은 대단히 왜곡된 교육이죠. 너 왜 돌아다녀? 너 나가. 야, 너희들 나가. 수업 시간에 왜 돌아다녀? 우리 빨리 나가. 학교가 무너지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공부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리고 대학을 가지 않으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다고 믿는다. 그 틈에서 사교육의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학원 몇 개 정도 다녀? 8개. 8개? 10개. 10개 다녀? 네. 수학은 한 5개 정도 다니고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또 다른 학원으로 오늘도 아이들의 행렬은 늦은 밤까지 멈추지 않는다. 서열화된 대학들, 학벌이 개인을 지배하는 사회. 교육이 희망이 아니라 절망인 시대. 사교육 열풍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KBS, KBS 한국방송. KBS, KBS, KBS